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층간소음 방지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 그런 공간에 살게 되면서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이웃 간의 불화도 생기고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시공할 때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출제 연도를 보면 01년도, 22년도에 출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130회, 119회, 118회, 115회까지 계속 꾸준히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소음 중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을 가해서 발생을 하므로 바닥 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이 돼서 문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분류가 되며 각각 4개 등급으로 차등화되어서 주택건설업계의 소음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물어보면 꼭 나와야 되는 내용이 바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입니다. 층간소음의 발생과 전달 경로입니다. 그림을 보면 고체 전달음과 공기 전달음이 있는데 위에서 뛴다고 해도 그 소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옆으로 흐르고, 그래서 도대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는 경우도 저도 왕왕 있는데요.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 그리고 진동에 따라, 소음에 따라, 구조체적인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발생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 충격음입니다.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있고, 이 부분은 다 숫자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량 충격음을 보면 1에서 4등급으로 있고 기준은 43에서 58까지 있습니다. 이걸 외우려면 각각의 단계가 5씩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43과 58을 외워두시면 충분히 경량 충격음을 기술할 수 있을 겁니다.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불쾌감이 적고 식탁을 끌어내는 소리, 물건을 끌어옮기는 소리 같은 가장 가벼운 충격음입니다. 중량 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중량의 어른이 쿵쿵거리는 소리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기준은 4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3, 4, 3 이렇게 3, 4, 3으로 간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충격음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냐면 태핑 머신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태핑 머신은 이렇게 말발굽 같이 생겼습니다. 40mm의 높이에 5개의 발판이 움직이면서 경량 충격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하부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측정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량 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백머신을 사용합니다. 백머신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7.3kg의 무게로 높이 85cm로
타이어 같은 걸로 때리는 겁니다, 바닥을. 그래서 그 중량의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하부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대책은 뜬바닥 구조, 벽의 차음, 이중 천장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장판지에서 뜬벽, 이완, 방방개읍으로 배웠습니다. 다 뭔지 아시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뜬벽 2까지 서술을 한 겁니다. 뜬바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마감, 뜬바닥, 완충제, 슬래브를 통해서 구조체와 바닥재를 분리해서 뜬 바닥으로서의 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보통 차음제를 놓고 옆에는 측면 완충제를 놓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는 소음이 그 옆이나 아래로 충격이 전달이 완화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벽의 차음입니다. 벽의 차음 같은 경우에는 벽체 내부에 충전재를 넣어서 차음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중 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 속에 이렇게 공기층을 두어서 글라스울, 락울 같은 흡음재를 넣어 천장 사이에 충전을 시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뜬벽이랑 방방개읍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기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온 내용이 완충제를 쓴다는 내용, 그리고 방진 패드, 그리고 방진 스프링, 그리고 개구부 밀실, 그리고 흡음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층간소음 방지 대책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인데 사후 확인 제도라고 22년 8월 4일에 생겼습니다.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지면서 기준을 37에서 49까지 좀 더 숫자에 대해서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차이가 4씩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그리고 사후 확인 제도까지 기준 데시벨의 숫자가 다 다른데 이러한 숫자를 좀 외워두시면 답안을 작성할 때 더욱더 기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사후 확인 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냐, 그러면 임팩트 볼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임팩트 볼은 무게가 농구공만한 크기로 2.5kg을 1m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답안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그리고 사후 확인 제도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장판지에 나오는 내용, 대책에 대한 내용을 뜬벽, 이완, 방방, 개흡으로써 풀어서 쓰면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거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 층간소음 원인, 바닥 충격음 기준, 바닥 충격음 대책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층간소음은 윗세대에서 발생한 충격음이 슬래브 벽을 통해 아래 세대로 전달되는 소음이면서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의를 적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원인을 보면은 충격을 통해서 아래 세대의 구조체를 따라서 전달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비 같은 경우도 소음으로써 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보면 충격음이 발생하면서 슬래브 벽에 소음이 전달되고 그 소음이 아래층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을 적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쓰면 좋은 게 사후 확인 제도죠. 사후 확인 제도를 적으면 됩니다. 사후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37부터 시작해서 49까지 4 차이가 나므로 여긴 41, 45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량 충격음은 43, 48, 53, 58로서 1에서 4등급을 나누고 중량 충격음은 40, 43, 47, 50으로 나누며 사후 확인 제도는 37, 41, 45, 49로 나눈다. 그리고 경량 충격음은 태핑 머신을 사용해서 확인하고 중량 충격음은 백 머신을 사용해서 확인하며 사후 확인 제도는 임팩트 볼을 사용해서 확인한다라는 내용까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바닥 충격음 대체입니다. 대책 같은 경우에는 뜬벽이 완까지 적었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뜬바닥 구조에는 마감에서 완충대 사이에 뜬바닥을 설치하고 벽 차음은 벽체 내부 차음재를 설치하며 이중 천장은 바닥 천장 사이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완충 공간은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 그리고 완충 공간을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층간소음 방지에 관련돼서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량 그리고 중량, 사후 확인 제도까지의 충격음이 어느 정도의 다른지를 확인을 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장판지를 보면서 소음에 관련된 대책으로는 뜬벽 이완 방방 개읍을 배웠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답안지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원인, 대책에 대해서도 면접까지 충분히 서술할 수 있도록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